잉스레이트 리미팅과 보안 설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API 서버 과부하와 악의적인 요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후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레이트 리미팅 기본 설정부터 연결수 제한, 보안 헤더 설정, IP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SSL/TLS 보안 강화, 요청 본문 크기 제한, 요청 타임아웃 설정, 버퍼 오버플로우 방지, HTTP 메서드 제한, 그리고 로그 및 모니터링 강화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레이트 리미팅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API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하거나 악의적인 봇이 무한정 요청을 보내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클라이언트별로 단위 시간당 요청 수를 제한하여 서버 자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서버 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다스 공격이나 보의 대량 요청으로부터 서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레이트 리미팅 기본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 블록 안에 리미트 REQ 존 지시자를 작성합니다.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는 클라이언트 IP를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여 메모리를 절약하고 존 JPI 리미트 10m은 10MB 크기의 메모리 존을 할당합니다. 1MB당 약 16,000개의 IP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10MB로 약 16만 개 IP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 시발데스는 초당 10개 요청으로 제한을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리미트 REQ 존 API 리미트 버스트 지십 노드 레이를 사용하여 실제 제한을 적용하고 리미트 REQ 스테터스 429로 제한 초과 시 응답 코드를 설정합니다. 버스트와 노드 레이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트 옵션은 순간적인 트래픽 증가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로드 시 여러 리소스를 동시에 요청하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대량 요청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 지십은 순간적으로 20개까지 요청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드레이 옵션이 없으면 버스트 요청이 큐에서 대기하지만 노드레이를 사용하면 즉시 처리되어 정상 사용자의 경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리미팅도 매우 중요합니다. 슬롤러리스 공격은 요청수가 아닌 연결수를 악용합니다. 공격자는 수백 개의 연결을 맺고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의 접속을 방해합니다. 커넥션 리미팅은 서버 전체 연결수와 클라이언트별 연결수를 각각 제한하여 다층 방어를 구현합니다. 서버 전체는 10,000개 연결을 허용하되 각 IP는 최대 10개만 허용하는 식으로 이중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리미팅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리미트 칸존을 2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서버 네임 기반으로 서버 전체 동시 연결을 제한하고 두 번째는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별 동시 연결을 제한합니다. 서버 블록에서 리미트 칸 퍼 서버 만으로 서버 전체 최대 10,000개 연결을 허용하고 리미트 칸 애드레스 10으로 각 IP는 최대 10개 연결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중 제한을 적용하면 한 사용자가 서버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헤더로 클릭 재킹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X프레임 옵션즈와 CSP의 프레임 앤세스터즈는 모두 클릭 재킹 공격을 방어합니다. SMORIGIN은 같은 출처에서만 2프레임 삽입을 허용하고 프레임 앤세스터즈 셀프는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CSP가 더 현대적이지만 구형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해 두 헤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XSS와 MIM이 스니핑도 방어해야 합니다. X 컨텐트 타입 옵션즈, 노스니프는 브라우저가 컨텐트 타입을 무시하고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MIM이 스니핑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 파일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XSS 프로텍션은 구형 브라우저의 XSS 필터를 활성화하지만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CSP가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헤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SL/TLS 프로토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TLSB1과 TLSB 1.1은 BAST, PODOLI 등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있어 2020년부터 주요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드시 TLSB 1.2와 TLSB 1.3만 사용해야 합니다. 구형 프로토콜을 허용하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해지므로 SSL 프로토콜즈 TLSB 1.2, TLSB 1.3으로 안전한 프로토콜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SSL TLS 보안 강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SL 프로토콜즈는 TLSB 1.2와 TLSB 1.3만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SSL 사이퍼즈는 강력한 암호화 스위트를 지정합니다. TLS 1.3에서는 SSL 프리퍼 서버 사이퍼즈를 오프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SSL 스테이플링 온으로 OCSP 스테이플링을 활성화하면 인증서 검증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SSL 세션 캐시와 SSL 세션 타임아웃으로 세션 재사용을 설정하여 SSL 핸드쉐이크 오버헤드를 줄입니다. 슬롤러리스 공격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슬롤러리스는 여러 변종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헤더 타임아웃은 헤더를 느리게 보내는 공격을 방어하고 클라이언트 바디 타임아웃은 포스트 본문을 느리게 보내는 공격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인 연결에만 적용됩니다. 연결만 맺고 요청을 보내지 않는 아이델 커넥션 공격은 키퍼라이브 타임아웃 설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는 커넥션 리미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버퍼 크기 2단계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바디 버퍼 사이즈는 메모리 버퍼 크기를,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는 절대 최대 크기를 정의합니다. 128KB 설정하면 128KB 이하 요청은 빠른 메모리 처리가 가능하고 128KB에서 10MB 사이 요청은 디스크 임시 파일로 처리되며 10MB를 초과하는 요청은 413 오류로 거부됩니다. 이러한 2단계 제한은 메모리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HTTP 메서드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 웹사이트는 GT, POST, HAD만 필요합니다. PUT, Delete, TRACE 등은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차단해야 합니다. TRACE 메서드는 XST 공격에 악용될 수 있고 옵션즈는 서버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메서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그로 성능 병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타임은 클라이언트 요청 수신부터 응답 완료까지의 전체 처리 시간을 측정하고 업스트림 리스판스 타임은 백엔드 서버 응답 시간만 측정합니다. 이 두 값의 차이를 분석하면 잉스 자체 처리 시간, 레이트 리미팅으로 인한 지연, 네트워크 지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퀘스트 타임이 5초이고 업스트림 리스판스 타임이 0.1초라면 4.9초는 네트워크나 잉스 설정에서 발생한 지연임을 알 수 있어 성능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적용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레이트 리미팅과 보안 설정을 한 번에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먼저 1단계로 레이트 리미팅 기본 설정과 보안 헤더를 적용하고 2단계로 SSL TLS 강화와 타임아웃 설정을 추가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로그 분석을 통해 최저값을 찾아 조정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면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의 레이트 리미팅에서 리미트 REQ 존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 존 JPI 리미트 10m 레이트 시발데스 설정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선택지를 잘 읽어보시고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10MB 메모리로 약 16만 개의 IP를 추적하며 각 IP당 초당 10개의 요청을 허용한다가 정답입니다.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는 클라이언트 IP를 이진 형식으로 저장하여 메모리를 절약하고 존 JPI 리미트 10m은 10MB 크기의 공유 메모리 존을 할당합니다. 1MB당 약 16,000개 IP 추적이 가능하므로 총 16만 개입니다. 레이트 시발데스는 각 IP별로 독립적으로 초당 10개의 요청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레이트 리미팅 설정에서 리미트 REQ 존 JPI 리미트 버스트 지심 노드레이와 노드레이가 없는 설정의 동작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노드레이가 있으면 버스트 요청을 즉시 처리하고 없으면 버스트 요청을 큐에 저장한 후 레이드에 맞춰 지연시켜 처리한다가 정답입니다. 버스트 옵션은 순간적으로 허용되는 추가 요청 수를 정의합니다. 노드레이 옵션이 없으면 버스트 요청들이 큐에 저장되어 레이드에 맞춰 지연되어 처리됩니다. 반면 노드레이를 사용하면 버스트 요청을 즉시 처리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커넥션 리미팅에서 리미트 칸존 서버 네임과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서버 전체의 동시 연결수와 클라이언트별 동시 연결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다층 방어를 구현하기 위함이 정답입니다. 서버 네임 기반 제한은 서버 전체의 동시 연결수를 제어하여 서버 리소스 고갈을 방지하고 바이너리 리모트 애드레스 기반 제한은 개별 클라이언트가 독점할 수 있는 연결수를 제한하여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보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다층 방어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보안 헤더 설정에서 X프레임 옵션즈, SMOIGIN과 컨텐트 시큐리티 팔러시, 프레임 앤세스터즈 셀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둘 다 클릭 재킹 공격을 방어하며 CSP의 프레임 앤세스터즈가 더 현대적이고 유연하지만 X프레임 옵션즈는 구형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해 함께 사용된다가 정답입니다. X프레임 옵션즈와 CSP의 프레임 앤세스터즈는 모두 클릭 재킹 공격을 방어하는 헤더입니다. CSP의 프레임 앤세스터즈가 더 현대적이고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X프레임 옵션즈는 구형 브라우저에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해 두 헤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SSLTLS 설정 중 보안상 가장 취약한 설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SSL 프로토칼즈 TLSB 1, TLSB 1.1, TLSB 1.2, TLSB 1.3이 가장 취약한 설정입니다. TLSB 1과 TLSB 1.1은 알려진 보안 취약점인 BAST, PODOLI 등이 있어 2020년부터 주요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권장 설정은 SSL 프로토칼즈 TLSB 1.2, TLSB 1.3으로 안전한 프로토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형 TLS 프로토콜 사용이 가장 심각한 보안 위험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요청 타임아웃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바디 타임아웃, 클라이언트 헤더 타임아웃, 샌드 타임아웃을 각각 60초로 설정했을 때 슬롤러리스 공격에 대한 방어 효과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헤더와 본문 전송 지연 공격은 방어할 수 있지만 연결만 맺고 요청을 보내지 않는 공격은 추가적으로 키퍼라이브 타임아웃 설정이 필요하다가 정답입니다. 슬롤러리스 공격은 여러 변종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헤더 타임아웃은 헤더를 느리게 보내는 공격을, 클라이언트 바디 타임아웃은 포스트 본문을 느리게 보내는 공격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연결만 맺고 아무 요청도 보내지 않는 공격은 키퍼라이브 타임아웃 설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는 4가지 타임아웃을 모두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방지를 위한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바디 버퍼 사이즈를 128K로,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를 10m로 설정했을 때의 동작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128KB 이하의 요청은 메모리에서 처리하고 128KB에서 10MB 요청은 임시 파일로 처리하며 10MB 초과 요청은 거부된다가 정답입니다. 클라이언트 바디 버퍼 사이즈는 요청 본문을 메모리에 버퍼링할 최대 크기를 정의합니다. 이 크기를 초과하는 요청은 디스크의 임시 파일에 기록됩니다.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는 허용되는 요청 본문이 절대적인 최대 크기입니다. 이러한 2단계 제한은 메모리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잉스로그 설정에서 리퀘스트 타임과 어프스트림 리스판스 타임을 함께 기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전체 요청 처리 시간과 백엔드 응답 시간을 비교하여 잉스 자체 오버헤드와 네트워크 지연을 분석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리퀘스트 타임은 클라이언트 요청 수신 시작부터 응답 완료까지의 전체 시간을 측정하고, 업스트림 리스판스 타임은 잉스가 백엔드 서버에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을 받기까지의 시간만 측정합니다. 이 두 값의 차이를 분석하면 잉스 자체의 처리 시간, 레이트 리미팅으로 인한 지연, 네트워크 지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성능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잉스 레이트 리미팅과 보안 설정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실무에 적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코드덱 KR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